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이번 AFC 아시안컵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손꼽히는 일본 대표팀이 오늘 밤에 있었던 베트남 대표팀과의 아시안컵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장식했고, 승리라는 결과에 비해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한때 베트남 대표팀에게 리드를 뺏기는 등 정말로 엄청난 고전을 했던 경기였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이번 경기 팀의 부진한 경기 내용에 대해 상당히 아쉬워하는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팀은 바로 오늘 저녁에 있었던 AFC 아시안컵 D조 1차전에서 베트남 대표팀을 상대했었는데요. 오늘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이 상대한 베트남 대표팀은 현재 FIFA 랭킹 94위 자리에 위치한 아시아에서도 상당히 약체로 분류되는 팀으로서, 일본 대표팀은 최근 A매치에서 독일, 터키, 페루 등 유럽과 남미의 강원들과의 경기를 포함해 무려 A매치 10연승을 달리고 있었고, 동남아시아 최강의 팀인 태국 대표팀도 5대0으로 박살을 낸 데 반해 베트남 대표팀은 최근 A매치 6경기에서 1승 5패에 부진에 빠져있고, 중국, 우즈베키스탄, 이라크, 한국, 키르기스탄 등 아시아 팀들에게 패배를 거듭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일본 대표팀에게 거의 절대적인 우세를 점칠 수 있는 갖고 있는 전력 자체가 상당히 차이나는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은 베트남 대표팀을 상대로 4대2라는 대량 득점을 통해 승리를 거뒀는데, 경기를 안 보신 분들이라면 4대2라는 스코어가 일본 대표팀의 많은 골을 통한 대승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오늘 경기에서 일본 대표팀은 1대0으로 앞선 상황에서 베트남 대표팀에게 내리 2골을 내주면서 1대2로 리드를 빼앗기는 등 베트남 대표팀의 날카로운 역습에 상당히 고전하는 경기를 펼쳤고, 이후 터진 득점을 통해 역전을 해서 간신히 승리를 챙길 수 있는 정말 하마터면 뭔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베트남 대표팀은 이번 AFC 아시안컵에서 2포트도 아닌 3포트에 포함된 약체팀이기 때문에 일본 대표팀의 오늘 고전은 정말 예상 외의 부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은 일본 대표팀이 오늘 보여줬던 다소 부진한 경기 내용에 대해서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미나미노가 공수에 전한 활동량 2골 1도움을 포함해 정말 놀라운 활약이었다. 역시 공식전의 첫 경기는 힘의 차이가 있어도 어렵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축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경기였다. 자이온 골키퍼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다면 결승전 등 큰 무대에서 무서워서 사용할 수가 없다. 반성하고 다음 경기에서 열심히 해줘. 첫 경기에서 베트남에게 고전하면서도 승점 3점을 얻은 것은 수학. 베트남은 최근 힘을 길러왔다고 해도 전반전에 역전된 것은 충격적이었다. 모리아스 재팬은 오늘의 고전을 팀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수정해 차전 이후에 대비해 줄 것이다. 베트남은 만만치 않은 상대였다. 잘못하면 지는 경기였다. 골키퍼를 포함한 수비에 과제가 남아있다. 미나미노, 나카무라, 우에다가 골을 넣었지만 아직 1, 2점이 더 필요한 상황이라 불안감이 남는 경기였다. 조별 라운드를 통과하면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음 경기는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칠 중요한 경기가 될 것이다. 독일이나 스페인은 이런 식으로 일본에게 졌겠지. 정상적으로 하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예상 이상의 실력이나 전략으로 나온다면 얼마나 당황할지. 솔직히 이렇게까지 고전할 줄 몰랐는데 좋은 교훈이 되었다. 하지만 제대로 이겨내는 일본도 확실히 강하고 씩씩해지고 있다. 베트남이 강해서 놀랐다. 공수의 구축과 전환 속도, 볼의 강도는 일본에 뒤처지지 않았다. 그리고 골키퍼의 실력에서는 완전히 일본을 앞질렀다. 일본은 개인의 높은 능력을 보여주는 지속적인 골로 간신히 역전에 성공할 수 있었지만 끝까지 몰랐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의 성장을 실감했다. 아찔했다. 일본은 아시아가 자랑하는 축구 강국이며 아시아 톱에 걸맞는 내용으로 결승까지 갔으면 좋겠다. 베트남에게 2골을 얻어맞으면서 방심은 금물이라는 좋은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 방심 금물로 가자. 일단 승리한 것은 좋았다. 하지만 과제가 산더미처럼 나왔네. 자이온은 조금 차갑게 시키고 한 명 정도는 골키퍼 베테랑을 부르는 것이 좋았다고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는가. 이라크는 베트남보다 강한 상대이므로 수정은 필수다. 역전당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일단 첫 판을 이겨서 다행이다. 이라크전에서는 오늘의 반성할 점들을 바탕으로 싸웠으면 좋겠다. 솔직히 말해서 위험했다. 이겼지만 반성할 점이 많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한다. 한편 베트남은 좋은 축구가 되어 있었고 트루시에 감독 해임으로 소동이 벌어지긴 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었다고 생각되네. 오랜만에 고전했군. 이런 일이 있는 것도 축구. 우승을 목표로 노력해주었으면 한다. 한때 리드 당했고 생각보다 더 고전했던 느낌. 역시 트루시에로군. 베트남은 좋은 팀이었다. 앞으로 무서운 나라가 될 것 같네. 베트남 상상 이상으로 좋은 팀이었다. 패스워크도 좋고 수비 라인을 올리거나 내리는 상태가 좋았기 때문에 일본의 롱패스로부터 공격이 그다지 능숙하지 않았다. 어쩌면 베트남은 2위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베트남의 15번 선수는 진짜로 잘한다. 한국인 전 감독에서 트루시에로 바뀌어 베트남 축구는 극적으로 진화하고 있다. 볼 점유율도 큰 차이가 없는 게 트루시에 감독 전략의 성공이었다. 베트남이 이라크를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아시안컵의 태풍의 눈이 될지도 모른다. 등등 많은 일본 축구 팬들이 일본 대표팀이 오늘 보여준 예상 외의 부진에 대해 상당히 아쉬워하는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는 아시아 최강으로 손꼽히는 일본 대표팀조차도 심지어 2포트도 아닌 3포트 팀인 베트남에게 엄청난 고전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축구 레벨이 그만큼 상향 평준화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본 대표팀의 오늘 경기에서의 엄청난 부진은 우리 대표팀에게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내일 있을 바레인과의 경기에서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확실한 결과를
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